형님은 이제 혼자여서 편하고 좋으시죠? 작년 명절. 아침부터 바쁜 손으로 차례 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고 모두가 웃고 떠들 때 동서가 갑자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멈췄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자여서 편하고 좋으시죠? 네. 그 말이 저를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혼자가 편할까요? 네, 어떤 면에선 편해요. 누군가와 싸울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말 편함일까요? 요즘 저는 명절이 가까워지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따뜻해야 할 그 계절이 자꾸 나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작년 명절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그날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던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남편을 먼저 보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 울기도 했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기도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란 참 묘해서 어느 순간 그 슬픔도 내 일상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딸도 멀리 있고 시댁 식구들과의 명절도 점점 어색해졌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제 자리가 자꾸 흔들렸어요. 혼자라는 건 매일 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밤에 혼자 밥을 푸는 거예요. 명절 식탁에 앉아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는 그걸 편함이라고 봤어요. 아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동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형님도 이제 혼자라니 그건 편할 거겠지. 우리처럼 남편이 옆에서 잔소리해주고 자식이 안 좋은 일도 있어서 걱정이 많지만 형님은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할 거야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말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10년을 쌓아둔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동서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딸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자랑했어요. 명절마다 우리 딸은 이렇게 했어, 저렇게 됐어라고. 그리고 그 말들이 동서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동서의 딸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대학도 못 갔고 지금도 특별한 뭔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건 동서에겐 아마 평생의 상처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내 딸 자랑만 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강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동서의 말은 사실 이거였어요. 형님은 남편도 있고 딸도 잘 나가고 그래서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도 없어졌으니 형님도 우리처럼 약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형님이 혼자라는 게 형님에겐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님은 이미 충분히 좋은 걸 받았으니까. 우리와는 달리. 제가 너무 깊게 받아들인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렇게 들렸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밥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말을 되새겼어요. 혼자여서 편하고 좋으시죠? 혼자여서 편하고 좋으시죠?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뭐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라는 게 좋으니까 남편을 먼저 보낸 건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간은 아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의 컵을 꺼내려다 그제야 멈춥니다. 이제 혼자지. 명절이 다가오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명절 앞의 조용함은 조금 달랐습니다. 밥상을 차릴 이유도
장을 크게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명절인데도 냉장고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고 TV에서는 계속 가족 이야기만 흘러나왔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못 가. 미안해. 딸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살고 사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있지만 곁에 없다는 느낌은 혼자라는 사실을 더 또렷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명절은 계속 이렇게 오는 걸까? 아직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서 해마다 이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마음 좀 편해지셔야죠.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편해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은 슬픔을 위로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슬픔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날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자리, 함께였던 자리, 당연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비어 보이는 날.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는 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였고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이번 명절은 내 마음이 버텨줄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외로움이 제가 약해서 생긴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된 이 시간은 선택한 삶이 아니라 견뎌내고 있는 삶이니까요.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집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 부침개를 뒤집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게 평소 명절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묻는 말에는 대답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 아래 동서가 밥을 먹다 말고 아주 가볍게 정말 아무 뜻 없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혼자여서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명절이니까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혼자인 게 편한 걸까요?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밤마다 두 사람 몫으로 불을 끄던 집이 혼자 불을 끄는 집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편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내가 혼자가 된 이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말해도 되는 걸까? 그날은 크게 슬프지도 않았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고 울면 이 자리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래 너도 혼자 되어서 살아볼래? 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명절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밥은 끝까지 먹었고 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명절이 떠오를 때마다 그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식탁,
웃음이 오가던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혼자였던 순간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큰 말도 심한 말도 아니라는 걸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바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집은 조용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라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도 그날 식탁에서 들었던 말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더 컸습니다. 동서의 말에서 벗어나는 데는 3개월이 걸렸어요. 처음 한 달은 계속 그 말을 씹고 씹었어요. 왜 내가 그 말에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약한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작은가? 이렇게 자책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내 약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남편이 없어지니까 외로운 거고, 딸을 사랑했으니까 딸이 멀리 있으니까 그리운 거고, 동서를 적어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동서의 말이 상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좀 편해졌어요. 나는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간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동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10년을 내 딸 자랑을 들으면서 동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정말 속상했을까? 아니면 그저 관찰한 걸 말한 걸까? 제가 너무 깊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솔직해져서 말하면 여전히 동서의 말이 낯설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픔을 다르게 봤어요.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깊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내가 동서를 상처 줬을 수도 있다는 거. 명절마다 우리 딸은 이렇고 저렇고라고 했을 때 동서는 뭘 느꼈을까? 제 자부심이 동서의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저는 미안해졌어요. 동서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왜냐하면 난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다는 걸. 내 자부심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그게 제일 슬펐어요. 근데요, 이것도 깨달았어요. 지나간 건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동서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 둘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를 몰라서 상처 주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갔어요. 네 번째 달부터는 저는 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이 안 떠올랐어요. 밤에 누워도 그 말이 자꾸만 반복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할까? 혼자라는 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라 자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했을 때는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위해 했던 것들 대신에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잃은 게 축복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편이 그리워요. 여전히 딸과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어요.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 생각도 좀 달라졌어요. 딸이 멀리 있는 게 슬프지만 동시에 딸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할 때 제 목소리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동서를 볼 때도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 말이 아팠지만 이제는 동서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동서가 혼자여서 편하고 좋으시죠?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나의 정체성처럼 받아들였어요. 아, 나는 혼자고 그게 편한 사람이구나 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동서의 관찰이지 나의 현실이 아니었어요. 나는 혼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울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 내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나를 정의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가슴이 후련했어요. 올해 명절이 다가왔어요. 작년과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동서를 만나는 게, 명절이 오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 말이 비수일 필요가 없다는 걸. 그 말은 그냥 말일 수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작년에는 그 말을 거울로 봤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음엔 너무 초라했어요. 혼자이고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달라졌어요. 혼자라는 것도 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한 것도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라한 것도 소박함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인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는 것도 그건 일시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도 작년 내 자리에 있다면, 만약 당신도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가슴이 비수처럼 찔렸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도 시간이 흐르면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울 속에서 당신은 아마 더 강해질 거예요. 더 깊어질 거예요. 더 따뜻해질 거예요. 저처럼. 이제 저는 명절을 기다려요. 차례 상을 준비할 때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건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문득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나는 점점 더 작아지겠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고 명절이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미리부터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무 일 없는 척 버티는 삶. 그게 남편이 바랐던 모습도 내가 원하던 노후도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한 건 아닙니다. 잘 살겠다고 거창하게 다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함부로 두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곧바로 웃어주지 않아도 괜찮고,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고, 명절이 힘들다면 그건 숨길 일이 아니라는 것, 혼자라는 사실이 불쌍함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야겠다는 마음. 아직도 외롭습니다. 아직도 명절이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는 작은 방향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삶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방향. 명절이 오면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부터 살피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는 방향.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가고 있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이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잘 견뎌냈다고 말하기엔 아직 많이 서툴고 괜찮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마음이 시큰한 날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는 놀라지 않습니다. 혼자인 집이 조금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여전히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고 식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예전에 저는 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어야 하고 강해져야 하고 이제는 괜찮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잊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감정이라는 걸, 남편을 먼저 보낸 삶도, 혼자가 된 명절도, 아직 아물지 않은 이 마음도 모두 제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고 아무 일 없던 하루가 괜히 더 외로운 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완벽하게 단단해질 필요는 없고 모든 감정을 정리할 필요도 없다는 것. 다만 내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명절이 와도 억지로 웃지 않겠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도 괜찮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혼자가 된 삶이 불쌍해 보이지 않도록 먼저 제 눈에서 이 삶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상황에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나 자신을 이제는 조금은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론 그 말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때론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찰싹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것도 괜찮다는 걸,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걸, 그리고 그 감정도 언젠가는 거울이 되어서 나를 더 깊게 들여다보게 해줄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명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다가오는 명절이 조금 두렵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다면 부디 그 마음부터 혼자서 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인생 이막살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괜찮아진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지는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